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YTN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에서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두 배로 기뻐해야 할 게 취재 보도 부문에서 제약사 용량 조작 문제점을 다룬 보도와 LH 투기 의혹 특별 취재팀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라면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4월 시청자위원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1년 4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보도된 4월 5일 뉴이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치르기 이틀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도 있었던 날이고 해서 사실 뉴스로서 보도거리가 상당히 많았었지요. 우선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당시에 현장에 갔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보도 문제입니다. 뉴이저 제작진이 생태탕 식당 아들의 인터뷰 내용도 방송되었고요. 오세훈 후보 측이 계속 부인하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찾아서 정보 공개 요청까지 해보겠다라는 보도를 하지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소위 시나리오라고 하는 박영준 후보의 부인이 성추문 거짓 증언 교사에 개입했다라는 기사를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서 보도를 합니다. 취재 당일 박영준 후보 측과 취재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보도를 하고 추후 취재에 응하면 방송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보도를 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는 현재 야당의 유력 후보로서 당시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로 앞서가는 후보였고요. 실제로는 모두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모두 네거티브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 관점에 따라서는 정치적 편향 보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으니 내곡동 식당 사장의 카드 사용 내역 등 정보 공개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방송 보도 기회를 꼭 YTN에서 만들어 주시고 후속 보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 관련해서 뉴이저의 후속 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그리고 정책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도덕성 그리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 시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이저 제작진은 그런 의혹들을 오히려 기계적 중립이나 소극적으로 정치권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행태가 오히려 편향되고 특정 후보 봐주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감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자막에 보면 후보들의 공약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YTN이 그 자막을 이제 처리했는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소정당들은 한 3개 정도만 보여주고 양당은 5개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봤는지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랬다면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군소정당 후보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뭐 당의 어떤 지원이나 재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본인들의 정책을 많이 이제 선전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선거 구도가 양대 정당 위주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 군소정당 후보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잘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개표 방송에서도 양당에 비해서는 좀 덜 다뤄진 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런 뭐 알고자 하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계속 뭐 선거가 반복되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 관련 보도인데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시시콜콜에서도 4월 15일 날 바로 다뤘고 또 18일 시민 데스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서 YTN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중대범죄 같은 경우 사건명이나 보도에 있어서 또 주의도 하고 개선도 하겠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이렇게 4월 15일하고 18일 자체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짚었는데도 이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을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보도에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옴부즈만 프로그램에서 지적을 하고 잘 그 개선에 대해서 방향도 잡았지만 일선 기자나 또는 보도국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공유가 돼서 실제 YTN 보도에 그러한 개선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다음 날 기사에도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형 구속 연장 이렇게 제목에 그대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 기사에서도 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이렇게 나가는데요. 리드에. 사실은 이게 스토킹 사건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태현 살인 사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자 범죄의 본질인 스토킹이라는 부분이 꼭 명시가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한 보도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이게 중대범죄, 뭐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범죄 중심으로 사건명을 부르고 또한 해당 범죄가 재발되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렇게 보도의 중심을 좀 옮겨가는 거. 그래서 대중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런 선정적 보도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YTN의 개선 방향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태현에 의한 그 여성 3명 살인 사건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시시콜콜에서 이게 네이밍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네이밍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YTN 구성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지점은 이제 시시콜콜이 이런 방송을 했으면은 저는 YTN에서 기획 기사 정도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가 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사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30%가 넘고 있고요.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인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기획 취재를 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시콜콜에서 그런 지적을 이제 보도국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드렸었고 그 시시콜콜에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쓰는 주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회부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부에서 주로 쓸 것이고 또 편집부에서는 각종 이 사건 사고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작가들이 또 이런 걸 인용하기도 하는데 세세히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번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좀 더 주지시켜서 잘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가해자 중심의 이 장명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백신 수급이라든지 뭐 일부 백신의 혈전 발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는 이제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뉴스와 관련돼서 이 용어 사용과 관련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돼서 YTN 뉴스에서 자가진단 키트 또는 진단 키트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4월 23일자 식약처가 자가검사 키트를 승인한 뉴스에서도 진단 키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진단이라는 말은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로서 해당하는 검사 키트는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전문가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자가검사 키트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4월 25일자 YTN 뉴스에서도 류재복 해설위원이 출연하셔서 방역 상황을 이제 해설하면서 자가진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사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물론 YTN 이외의 다수의 언론에서도 자가진단 키트, 간이진단 키트 등의 용어를 아직까지 좀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키트가 진단의 목적이 아닌 보조적 수단이므로 국민들이 검사용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 사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자가 진단 키트라는 표현이 먼저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게 이게 입에 잘 안 붙고 그래서 간혹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도 자가 검사 키트라고 쓰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또 이런 오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YTN 보도를 살펴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주목받기 어려운 이슈라서 그런지 YTN이 그렇게 큰 활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 장애인 관련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장애인의 날이 언급된 보도도 YTN에서 10건밖에 안 됩니다. 타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양도 아니고요. 물론 보도 중에는 의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짚으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조용한 택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성 없는 CCTV 분석 이런 일들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당국이 조금만 세심하게 정책을 펴면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보도여서 이런 의미 있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는 평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도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왔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보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권 문제라든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30~40%밖에 안 되거든요. 이동권, 뭐 주거권, 탈시설 문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어 있는 부분, 노동권, 그래서 이런 진짜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이 멀쩡히 있고 지금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YTN 보도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아니더라도 YTN이 역량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이 소수자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보도를 내줘야 된다. 꾸준히 어젠다 세팅하고 키핑할 수 있는 YTN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관련돼서 YTN이 이렇다 할 보도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계기가 될 때라도 또 열심히 더 발굴하고 조금 더 빛나는 보도를 하고 했어야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수자 문제나 또 장애인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매번 이제 뭐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그 YTN이 추구하는 그런 그 언론 문화 또는 그 보도 문화에 대해서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들이 YTN이 선도적인 방송사로서 더 크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많은 방향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모니터링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나온 많은 의견들이 보도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제 백신 접종 관련 계획과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또 보완되어야 되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으로서 YTN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런 앞으로의 추가적인 보도, 기획, 보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YTN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도 노력을 더 해보겠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별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의 영향력 있는 보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과연 YTN은 어떤 방송사 문화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회의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환기를 빨리 시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전히 답변은 앞으로 가상화폐 보도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정도였고, 실제로 어떤 개선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여러 번 접하면서 가졌던 제 나름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자들이 너무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받아쓰기만 하는 것 아닌가, 혹은 세대론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에서의 YTN의 어떤 입장이나 기준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보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학습들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이거는 늘 궁금하게 여겨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많지만 딱히 건져갈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생각해왔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지적들이 잘 보도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게 있었는데요. 곧바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된 내용을 전반적인 우리 보도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부 경제부가 지속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하셨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돼 있는가, 뭔가 입장 정리가 YTN 차원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학습을 하고 또 뭔가 좀 저희끼리 공부를 더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보도의 수준을 높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번 봉준호 감독의 성공 사례와 아주 유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아카데미상 수상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로 성공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영화계의 이야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독립영화라는 범주가 있긴 하지만 그 영역은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 배급, 영상 모든 부분에서 독립영화는 차별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펀드를 받아서 한국의 독립영화가 되었더라면 미나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아마 상영관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여정 배우의 연기는 선보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여정 배우의 수상과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뉴스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어디에도 그다음에 영화 평론가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자리에도 어디에도 그와 같은 영화계의 이면 그런 아픈 곳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고쳐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왜 놓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소식은 항상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이런 부분으로 치장이 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그로 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오해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준 있는 문화예술 보도를 해서 채널의 품격도 높이고 또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보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좀 수준 있는 보도, 성공의 이면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 뭐 전혀 그런 거는 잘 염두에 못 뒀던 것 같고요. 아직 그런 수준에까지는 못 이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이게 좀 전문성도 높이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 말씀하신 거 저희가 더 새겨듣고 유념해서 척도를 더 내거나 더 반영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현역 국장님들하고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서 개선하도록 더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